못한 채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어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던 저는 그렇게 하루 그리고 이틀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버렸습니다. 그러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남자가 살고 있다는 주소로 찾아가게 됐죠. 완성한 문자를 보내지 않았던 건 혹시 내가 현실을 외면하고자 남자의 답장을 받고도 피하거나 남자가 제 문자를 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무시하면 어쩌나 싶어서 빼도 박도 못하게 그 집을 찾아가 남자를 만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여자가 건네준 주소로 도착한 저는 숨도 고르지 않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는 순간 두려움에 제 생각이 바뀌면 어쩌나 싶어서 우선 일을 저지르고 보자 싶었던 거죠. 초인종을 누르고 곧바로 안에서 한 남자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곤 밖에서 대답이 없자 남자가 현관문을 열었죠. 누구시죠? 여기가 김미연 씨가 사는 집이 맞습니까? 네? 네. 근데 누구시길래 제 아내를 찾으시죠? 그럼 김미연 씨 남편분이... 네, 제가 남편 되는 사람인데요. 근데 무슨 일이신데요? 제가 뭘 확인하고 있어서요. 저기 그럼 이것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여기 사진에 있는 사람이 김미연 씨가 맞습니까? 네, 제 아내가 맞는데요. 근데 정말 무슨 일로... 혹시 경찰이세요? 제 아내한테 무슨 일 생겼습니까? 제 아내 괜찮은 건가요? 남자의 입에서 제 아내를 보고 자신의 아내라는 말이 나오자 머리가 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공중에 붕 뜬 기분이고 주변에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남자가 제게 아내의 걱정을 하며 뭐라고 하는데 제겐 입만 뻥끗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였죠. 그러다 남자의 뒤에 걸려있는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저는 놀라 뒤로 자빠지게 됐어요. 그 사진엔 제 앞에 있는 남자와 아내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가 같이 있었거든요. 바로 두 사람의 자식으로 보이는 아이였죠. 그 순간 다시 제 귀에 주변 소리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걱정하는 남자의 목소리도 말이죠. 남자는 갑자기 바닥으로 쓰러진 제가 걱정됐는지 집 안에서 물 한 잔을 들고 왔어요. 그리곤 저를 집 안으로 데리고 왔죠. 저기 형사님, 무슨 일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제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무사한 거 맞죠? 네? 네, 아무 일 없습니다. 근데 아내분은 집에 안 계세요? 네, 그 아내가 간병 일을 하는데 보수가 좋을 땐 다른 지역에 가서 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엔 다른 곳에서 지내는 중이에요. 가끔 쉬는 날 집으로 오고요. 근데 아까부터 제 아내는 왜 계속 찾으시는지... 형사님, 제 아내가 무슨 안 좋은 일에 엮이기라도 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 형사 아닙니다. 네? 그럼 왜 제 아내를...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제 아내가 앞에 계신 분의 아내가 맞는지 확인하려고요. 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 아내가 그쪽 아내라뇨?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남자에게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남자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래서 증거 사진과 함께 남자의 친구라고 하던 그 여자에게 전화를 해봐도 된다고 했어요. 그제야 남자는 제 이야기를 조금씩 믿기 시작했죠. 이후 제가 건넨 사진을 보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한 남자는 제가 말한 모든 것이 사실임을 알게 됐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는지 조금 전의 여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정신을 놓고 있었죠. 갑작스러운 일로 충격받으신 건 이해가 됩니다만 아직 우리 두 사람의 아내가 동일 인물이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보고자 말입니다. 성우 씨 지인을 제 아내가 알고 있다는 게 이상하긴 한데 그게 또 어떤 우연이 있을진 모르죠. 우선 제가 제 아내에 대해서 전부 다 말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성우 씨도 아내에 대한 걸 전부 제게 말씀해주세요. 그렇게 아내에 대해서 서로 설명하다 보니 진짜 아내의 이름은 김미연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내가 김미연이라는 걸 하나하나 증명할 수 있는 성우 씨와 달리 저는 오로지 아내에게 들었던 말들만 꺼내놓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도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미연이든 최성은이든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제 예상과 다른 점을 듣게 됐어요. 저는 아내가 성우 씨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성우 씨를 가짜 신분으로 속이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게 혼인신고를 저와 했으니까요. 거기다 뒷조사를 맡긴 흥신소에서도 아내의 과거가 깨끗하다고 했고요. 그런데 제 예상이 틀렸어요. 성우 씨가 저보다 더 먼저 아내와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아내는 최성은이라는 이름으로도 김미연이라는 이름으로도 결혼을 했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성우 씨가 안방으로 뛰어갔죠. 그리고는 안방 서랍장에서 무엇인가를 미친 듯이 찾았습니다. 그러다 뭔가를 찾았는지 이거다! 라는 외침과 함께 제게 서류 한 장을 건넸어요. 제 아내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져 있는 서류였죠. 이게 뭡니까? 이 서류가 왜요? 저도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확실하지도 않고요. 근데 제 생각이 맞다면 아내가 자신이 돌보던 환자의 신분을 도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영 씨가 제 아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의 신분이 다른 사람의 신분이라는 거죠. 거기 그 흑백 복사한 거라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사진 한번 보세요.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는 같은데 사진은 아내 사진이 아닐 거예요. 아내가 간병한 환자 중에 한 명일 테니까. 그러니까 김미연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간병해주던 최성은이라는 여자의 신분을 도용했다는 말이죠? 왜요? 그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건 저도 모르죠. 평범한 가정 두고 왜 최성은으로 살았는지, 왜 진영씨와 결혼했는지.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내고 진짜 누구인지는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만 왜 가정을 두고 저를 만났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아내에게 속고 있었다는 거였죠. 사람을 속이는데 좋은 뜻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번엔 누가 봐도 좋은 뜻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확실했는데 그걸 설명해 줄 사람은 아내밖에 없었죠. 저는 성우 씨에게 제가 모든 것을 아내의 입에서 듣기 전까지 모른 척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성우 씨도 아내가 괘씸하고 용서할 수 없지만 그런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다며 제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아내가 김미연이라는 증거와 함께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묻기 전 이 일과 관련이 있어 보였던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아내의 친구라고 하던 보험사 직원이었죠. 그 사람이 이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아내가 훔친 신분인 최성은의 동창인 척을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전 그 보험사 직원에게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 거냐며 물었습니다. 물론 여자는 제가 뭔가 오해를 하는 거라며 발뺌했지만 제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그 여자가 그렇게 해달라고 시켰어요. 전 시키는 대로 했고요. 진짜예요.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는데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요즘 보험사 직원은 역할 대행도 하고 다닙니까?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거 거짓말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거짓말하면 진짜 신고한다고요. 진짜라고 했는데도 그러네. 그 여자가 날 먼저 찾아왔어요. 그러고는 보험 몇 개 들어줄 테니까 자기 부탁 좀 들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최근에 결혼을 했는데 자기가 친구가 너무 없어서 남편이 수상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자기가 학창시절 따돌림을 받아서 소개해줄 친구가 없다면서 저한테 친구 역할 좀 해달라고 했다고요. 저야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상품 설명하고 보험만 가입시키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해달라는 대로 해줬고요. 진짜예요. 그래, 내가 혹시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우리 둘이 나눈 대화 안 지우고 놔뒀어요. 이거 봐요.
이제 내 말 믿겠죠? 제 예상과 달리 아내는 보험사 직원과 아예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아내가 보험사 직원에게 그럴듯한 거짓말을 지내어 꾸민 일이더라고요. 이번에도 또 아내의 꿍꿍이가 무엇인지 알아낼 수 없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추측은 할 수 있었어요. 보험사와 대화를 나눈 결과 이게 보험금을 노린 범죄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아니,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저와 보험사 직원을 각각 속여 보험을 가입하게 만들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게 보험사 직원이 한 말을 녹음하고 아내와 나눈 대화까지 사진으로 남긴 저는 이제 아내에게 이 모든 일들에 대해 묻기로 했어요. 뻔뻔하게도 최성은의 얼굴을 하고 있는 아내에게 보험 가입의 의도를 묻는 걸 시작으로 말이죠. 무슨 고민 있어?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두워? 오늘 하루 종일 표정이 어둡네? 아무리 생각해도 한 가지 생각으로만 결론이 나서 기분이 좋을 수가 없네.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안 그래도 당신한테 물어보려고 했어. 당신만 답을 알려줄 수 있어서. 당신 동창한테 들었던 보험 그거 왜 들게 했어? 보험? 그거 내 친구 도와주려고 한 거라고 말했잖아. 왜? 그게 계속 기분 나빴어? 그래서 이러는 거야? 내가 당신 손해보는 거 있으면 보상해 주겠다고 했잖아. 그리고 당신이 보험 들어준 다음에 내가 고마워서 더 잘하려고도 하고. 근데 왜 갑자기 보험 얘기를 꺼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괜찮은 것 같더니. 아니, 이전엔 들지 않았던 보험을 들게 했던 게 이상해서. 또 당신은 당신 친구한테 도움을 주려고 했다지만 겨우 우리 두 사람 가지고 실적에 큰 도움이 되겠어? 생명보험 같은 건 혹시나 싶어서 들어둔 거야. 보험이라는 게 만약을 위해서 가입하는 거잖아. 그리고 나도 똑같이 들었는데 뭐가 이상해. 서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준비하자는 거지. 또 당신한테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내 친구 엄청 많이 소개해줬어. 그래? 그런데 어째 내가 보험한다는 당신 친구한테 들었던 말과는 다르네. 당신 보험 가입하고 약관 온 지 며칠 안 돼서 보험 철회했다며? 그리고 그 보험사 직원 당신 친구도 아니잖아. 내가 당신 친구인 것처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계속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 난 당신이 날 보험에 가입시킨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보험 취소한 게 아니라 추가할 게 있어서 다시 재가입했던 건데. 그리고 친구 맞아. 고등학교 때 친구. 걔가 저번에 당신 한번 봤다고 장난치는가 보다. 아내는 어떻게든 수습을 해보려는 것처럼 안간힘을 써서 자기가 한 거짓말을 믿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말의 앞뒤는 점점 더 안 맞아갔죠. 그럼 보험료 낸 내역 좀 볼까? 통장이든 카드 결제든 돈 빠져나간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 친구가 왜 그런 장난을 나한테 했는지 좀 지금 물어보자. 난 당신 친구랑 그런 장난칠 만한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확인해서 아니라고 하면 그땐 또 무슨 거짓말 할래? 여보, 왜 그래? 진짜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 나 무서워, 그만해. 무서워? 네가 뭐가 무섭다고 그래? 무서워야 하는 사람은 바로 나지. 하나부터 10까지 거짓말인 사람이랑 살고 있고 그 사람이 한 거짓말에 속아서 내 목숨값이 나올 보험까지 가입했는데. 당신 뭐야? 당신 나한테 접근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빨리 말해, 김미연! 당신이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아? 설마 내 뒤를 캐고 다니고 있었던 거야? 아닌데? 그렇게 해도 알아낼 수가 없는데? 제가 아내의 진짜 이름을 부르자 아내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절대 알아낼 수 없었을 자기 이름을 알아냈다며 말이죠.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더 이상은 어떤 말에도 대답하지 않았죠. 제가 묻는 말에도 해명하라는 말에도 묵묵부답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휴대폰을 들자 그제야 다급하게 입을 열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반성하는 모습 하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계속 입 다물고 있어. 경찰서 가서는 뭐라도 대답하겠지. 잠깐만, 말할게.
그러니까 경찰은 부르지 마. 맞아, 나 최성은 아니야. 내 진짜 이름 김미연이야. 당신이 어떻게 알고 어디까지 아는진 잘 모르겠지만 다 설명할게.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는 하지 말아줘. 우선 당신이 알고 있는 나는 다 거짓이 맞아. 최성은이라는 여자, 사실은 내가 간병했던 여자야. 이 여자 이혼당한 여자였는데 고아로 자라온 탓에 마음 줄 곳이 없던 사람이었어. 그래서 내가 간병하는 동안 날 많이 의지했고 나랑 친하게 지냈지. 그러다 어느 날 원래 하던 것처럼 간병하려고 여자 집을 갔는데 이 여자가 결국 병으로 죽어 있는 거야. 근데 그 사이 나도 그 여자한테 정을 많이 줬는지 너무 슬프더라고. 그래서 경찰한테 신고하는 것도 잊은 채 그냥 울었어. 좀 진정이 됐을 땐 다른 생각이 들었고, 누가 누굴 가엾게 여기고 불쌍하다는 건지 내 꼴도 별반 차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나 정말 별거 아닌 인생을 살았거든? 무엇을 즐기려고 사는 게 아니라 죽지 않으려고 사는 삶, 그런 삶을 살았어. 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사랑해서 만난 남편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몸이 안 좋아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지. 그런 상황에 아이도 태어났네? 정말 눈 뜨면 모든 게 벅찬 그런 삶을 살았어. 그런 내가 그 여자를 불쌍하다고 우는 게 맞는 건가 싶더라. 그러다 떠올랐던 게 저 여자의 삶은 자유구나. 가난한 부모님도 몸 아픈 남편도 날 찾는 아이도 없는 자유의 신분이겠구나 싶었어. 그래서 내가 그 신분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 그렇다고 내 모든 걸 버리고 살겠다는 건 아니었어. 그때 당장 그 여자의 신분으로 산다고 내 인생이 변화되는 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여자의 시신을 다른 곳에 묻고 그 여자의 신분은 내가 보관하기로 했지. 그 여자의 신분을. 언젠가 기회가 있을 때 나도 새로운 신분,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러고 있던 중에 당신을 만난 거야. 아내한테 배신당하고 병에 걸려 삶의 의지를 놓은 당신을. 근데 처음부터 당신을 어떻게 할 생각으로 만났던 건 아니었어. 처음엔 그냥 간병인인데 역할을 하려고 했지. 근데 당신이 날 먼저 붙잡는 것 같더라고. 아니, 내가 당신을 붙잡을 수 있겠다 싶었어. 그 순간 필요했던 게 최성은 그 여자의 신분이었어. 벅차고 벅찬 김미연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줄 최성은이 필요했던 거지. 그래서 당신을 속였던 거야. 그래서? 그래도 말의 앞뒤가 맞지 않잖아. 그럼 왜 아직까지 김미연의 인생은 이어가고 있어? 내 목숨값 노리는 보험은 왜 들게 한 거고? 최성훈으로 살겠다며? 그럼 왜 나를 보험에 가입시켰는데? 그 보험 내 목숨값 받아내려고 했던 거 맞지? 나도 원래 김미연의 인생 버리려고 했어. 그 구질구질한 인생 필요 없어졌으니까. 근데 당신하고 결혼식 올리면서 알겠더라. 내가 부른 가짜 하객과 가짜 가족들을 데리고 언제까지 당신을 속일 수 있을까 싶었어. 길어야 2, 3년? 그럼 난 또 김미연으로 돌아가야 하잖아. 어쩌면 당신을 속인 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계획을 바꾸기로 했지. 당신 말처럼 당신 목숨값 받고 난 뒤에 최성원은 버리기로. 그리고 다시 김미연으로 살려고 했어. 돈만 있으면 구질구질한 김미연의 삶도 좀 나아질 것 같았거든. 아내는 조금의 표정 변화도 없이 너무나도 태연하게 자신의 범행 계획을 제게 설명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 화가 나더군요. 저런 사람을 한때 사랑했다는 저에게도 화가 났고 뻔뻔한 그 여자에게도 화가 났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 인생 고쳐보자고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고? 그럼 결혼하고 나서의 당신 모습은 모두 거짓이었겠네? 난 그런 당신을 믿고 사랑했던 거고. 나한테 안 미안했어? 양심에 찔리지도 않았냐고? 당신을 믿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 나 그런 여자야. 그러니까 화내고 싶으면 마음껏 화내. 욕을 해도 좋고 당신 화가 풀릴 때까지 뭐든 하라고. 뭐? 이 미친년, 너 내가 가만둘 줄 알아? 내가 너한테 당하기만 할 것 같냐고? 내가 꼭 너 죗값 받게 해줄게.
죄값?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데? 당신 나로 인해 무슨 피해 봤어? 보험도 결국엔 내가 계획만 했지 실행한 건 하나 없잖아. 나 아직 당신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라고. 그리고 다르게 생각해서 당신만 날 이해하고 받아준다면 나 당신이 생각해왔던 것처럼 좋은 아내가 돼줄 거야. 최성원이 됐든 김미연이 됐든 간에 당신한테 헌신적인 아내로서 곁에 있겠다고. 그러니까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 나도 살려고 그랬던 거야. 나를 좀 불쌍하게 생각해달라고. 내가 얼마나 좋은 여자인진 당신도 알잖아. 아니, 넌 좋은 여자가 아니야. 별별 변명을 가져다 네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넌 결국 다른 사람의 신분을 빼앗고 그 사람인 척 행세했으며 널 사랑하고 있는 남편과 아이를 버리려고 했지. 그리고 남편과 자식을 버리면서까지 선택한 나를 죽이려고 했고, 넌 네 남편과 아이도 또 나도 사랑하지 않았어. 넌 너만을 사랑했지. 그래서 네 인생을 안락하게 만들어줄 것들이 필요했던 거야. 그 처음엔 네 남편, 그 다음엔 최성은의 신분, 그 다음엔 내 돈. 그러니까 난 널 선택하지 않아. 널 용서하지도 않을 거고 네가 한 짓에 대해 죗값 받게 할 거야. 이렇게. 저는 말을 끝내며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과 주머니 속에 있었던 녹음기를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내를 명의 도용 및 사문서 위조와 시신 유기 및 은닉 혐의로 체포했죠. 사실 제가 아내와 대화하기 며칠 전에 이미 경찰에게 신고한 상황이었거든요. 다만 아내에게 직접 이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양해를 구했던 상황이었어요. 또 아내가 시신을 유기했다는 자백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형사님께서 기다려 주셨던 거죠. 그래서 대화가 끝난 후 곧바로 아내를 체포할 수 있게 형사님에게 전화를 걸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녹음기는 아내의 남편인 성우 씨에게 들려주려고 준비했던 거였고요. 아내는 경찰에게 잡혀가면서도 자기에게 죄가 없다는 듯이 발악했어요. 놓으라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명의도용? 어차피 죽은 사람인데 문제될 게 있어? 내가 누구한테 무슨 피해를 줬다고 날 체포하는데? 시신도 잘 묻어줬어. 고아라 묻어줄 사람도 없는 걸 내가 정성스럽게 묻어줬다고! 니들이 뭘 한다고 날 체포해? 얼른 이거 놓으라고! 하지만 결국 경찰서로 잡혀가 조사를 받게 됐고 자백과 증거들로 인해 구금돼 재판을 받게 됐죠. 그러는 사이 성우 씨는 아내와 이혼을 결심하고 법적인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저의 경우 그 여자의 기만으로 고인과 혼인신고가 된 상황이라 생각보다 해결하는데 많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제 행정 처리는 그 여자가 최종 심판을 받을 때쯤 정리가 됐죠.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제 아내가 됐던 여잔 체포됐을 당시의 혐의가 모두 인정이 돼서 제법 긴 징역살이를 살게 됐어요. 물론 사람을 기만한 여자에게는 더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징역을 살게 된 것만으로도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저는 한동안 여자와 결혼이라면 치를 떠는 삶을 살았어요. 모든 여자가 나쁘지 않다는 건 아는데, 나쁜 사람이 소수라는 것도 아는데 제가 겪은 일 때문인지 생각을 고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시간이 지난 지금은 조금씩 생각을 바꿔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자식이 결혼은 언제 할까? 마음의 상처는 언제쯤 아물까? 걱정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결혼은 안 하더라도 연애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아직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했네요. 오늘 이 글이 제 남은 트라우마를 떨쳐내주고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제 사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사람 조심하세요. 얼마 살지 않은 인생이지만 이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무섭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가장 아프더라고요.